이제 하반기까지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제가 계속해서 8월 이후에 매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바닥 다지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이거예요. 네. 바닥을 부동산이 언제까지 하락할지는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친듯이 떨어지는 칼날, 그걸 잡으면서 내가 저는 최저점 잡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투자 철학이 없이 그냥 오직 가격만 보고 진입을 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망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 철학이 없으면 기다려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엉뚱한 소리 하다가 많이 혼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 정도로 강하게는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네,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걸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네. 10명 중에 한두 명 받아들이고, 또 내일 또 2명 받아들이고, 내일 모레 2명 또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라고 하면 언젠가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투자 철학이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경님 반갑습니다. 우순이 반갑습니다. 네. 김태경님은 어제 골드 멤버십 가입하셨고 오늘 저희 스터디 톡방에 들어오셨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제가 내드린 과제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제를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근데 반드시 과제 수행을 하기 전에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과제 수행을 하기 전에는요, 내가 어느 정도 지도를 보는 방법이든, 호가를 보는 방법이든, 그런 쪽에 익숙하게끔 내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간에, 08시든 09시든 출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한 30분 정도는 지도 보는 훈련하세요. 지도 보고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해가지고 분홍색 상업지역, 초록색은 녹지, 산지, 그 다음에 노란색은 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는 훈련, 지도를 보는 습관을 내가 아침마다 하시고, 부동산 주요 아파트이죠. 주요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들, 주요 위치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변동에 대해서 알람 설정하세요. 호갱노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가 알람을 받아야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알람을 받고 이제 이게 바로 과제를 하기 전에 준비 단계예요. 그 과제를 할 때는요, 반드시 제가 중개사와 통화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라피타님 잘 하실 거예요. 자, 저희 톡방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중개사한테 무엇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개사랑 전화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중개사랑 통화를 해야 돼요. 중개사와 대화, 그리고 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중개사가 생각할 때 현재 시장에서 매수나 매도가 얼마큼 잘 이루어지는지, 전세 세입자는 잘 세팅이 되는지, 중개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중개사와 두세 군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해당 시장에 뭔가 간접적으로 내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제 수행할 때는요, 중개사와 여러 명의 중개사와 통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매물들이 다 다릅니다. 마침 손님한테 저 금매로 내놔주세요, 얼마로 내놔주세요, 그리고 얼마까지 괜찮아요, 얼마까지 딜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아직 올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아직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중개사한테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주었을 때 중개사는 여러분들한테 뭘 주겠습니까? 싼 매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고 시기적절하게 연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집을 투자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런 신뢰관계를 중개사와 잘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댓글에,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이제 악플 중에 어떤 악플이 있냐면요, 물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대요. 진짜 이런 악플 중에 이런 저급스러운 악플이 있는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조선생이 라이브 방송하는데
물도 먹지 말고 이제 말을 하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인심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하는 이 정보를 무료로 듣는데 저한테 네. 슈퍼챗 쏘지 못할 망정. 네. 물도 먹지 말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인배의 기질을 가지신 분 같아요. 여러분 제가 2021년도 네, 여러분들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대인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자, 우리는 대인배적인 네,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이 주선생, 10년 후에 주선생, 물론 자산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10년 전의 주선생과 현재의 주선생, 자산의 차이도 무조건 있고요. 물론 있고요. 근데 이 여유로움의 차이가 아주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제 자산이 성장했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있잖아요. 푸근합니다. 네. 왜 푸근하냐? 아니, 부동산이라는 든든한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가만히 알아서 올랐다가 네, 내리면 사면 되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고1 때 저희 약간 선행학습 좀 많이 해가지고 고1 때 일단 물리 1을 일단 끝냈어요. 물리 1은 끝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짝꿍한테 고2 때 고1 때 물리 1을 끝냈으니까 고2 때 짝꿍한테 알려주는데 제가 쉽게 가르쳐주는 거에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 있잖아요. 제 자신이 쉽게 이해하려고 기억력을 네, 최대한 활용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려고 네,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쉽게 터득한 것을 남한테 알려주면 난 또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을 제가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에 제가 꿈이 강사였습니다. 어떤 강사인지 막연하게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학교 때나 회사 들어와서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강사들. 그런 강사들 보면 나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종일 수도 있어요. 관심종자. 네,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요 제가 과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방송 때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요, 직장, 내 본업, 나의 본업 말고 한 가지 더 나만의 장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본인만의 장점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게 취미라 상관없어요. 프라모델 조립, 자동차 세차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 본업 말고도 뭔가에 미쳐 있거나 뭔가를 꾸준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찾아와요. 네, 그렇죠. 작가님은 긍정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네. 저는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지만 네, 낙천적은 아니에요. 저는 낙천적은 아닙니다. 저는 약간의 비판적이에요. 네. 이 사람 왜 그랬을까? 비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되었다. 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다. 누구 생각이 맞을 것인가? 네. 비판하는 거예요. 비평을 통해서 제 자신이 발전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보다 논리가 딸리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보다 논리는 나아야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강사 유튜브 방송하면서 제가 삶의 여유가 엄청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제가 어제도 오늘도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부동산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 지인 중에 서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길래 과연 얼마 동안 투자를 할 것인가 그 기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지역 갈아타기로 최소 3번을 갈아탄다. 추후에 3기 신도시라는 게 들어섰을 때 그때 서울 경기 지역 엄청난 기회를 준다.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 왜냐면 유동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다. 축소된 유동성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그 유동성이 집중돼 봤자 오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설령 서울에 국지적으로 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시 끝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규제 지역 지정, 재지정이죠. 근데 지금은요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현실에 저는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물건이 가장 좋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을 누구든 방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떠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 과연 이게 맞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것부터 우리가 투자 철학이 생기는 그 시초라고 생각을 해요.